이거 몰랐던 분들 몇백만 원 손해 보시면서도 내가 손해 보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크로 강봉수입니다. 신차 계약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첫 차를 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탈 차니까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첫 차는 나만 원하는 차가 아니라 나도 원하고 남들도 원하는 차를 사셔야 됩니다. 이거 몰랐던 분들 몇백만 원 손해 보시면서도 내가 손해 보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차를 사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스파크부터 제네시스 G90까지 약 1000대 넘는 차량을 발주해 봤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신차 계약을 고려 중이실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확실히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중의 선호가 높으면 비싸게 팔린다.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실수들을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출력, 주행 성능, 연비, 실내 공간, 옵션, 그리고 트렁크에 골프백이 몇 개 실리는지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본인이 쓸 수 있는 예산 내에서 그냥 본인이 제일 끌리는 디자인의 차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취향에 맞으면서도 첫 차만큼은 대중이 선호하는 차를 사시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 기아차 사시라는 거예요. 첫 차로는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쉐보레 같은 차량들은 피하자는 겁니다. 보통 르상쉐라고 불리우는 브랜드이죠. 쌍용이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르상쉐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편의상 르상쉐라고 표현할게요. 왜 첫 차로 르상쉐를 피해야 될까요? 르상쉐를 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중고차로 팔았을 때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가격의 소나타랑 SM6를 중고차로 팔았을 때 감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엔카에서 둘 다 무사고 차량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소나타의 경우 20년 8월식이고 주행거리는 약 62,000입니다. 신차 대비 30%가 빠졌습니다. SM6의 경우 20년 9월식이고 주행거리는 약 53,000km입니다. 신차 대비 40%가 빠졌습니다. SM6의 신차 가격이 3,775만원이니 만약 소나타로 계약했다면 약 370만원의 손해를 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르상쉐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차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르상쉐는 중고차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차로는 고려해 볼만 합니다. 기아의 소렌토나 기아의 스포티지, 그리고 아반떼 같은 차량들은 중고차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감가 방어가 잘 된다고 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르상쉐 차량들은 감가가 많이 되니까 중고차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상쉐 차량들이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부품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적다는 거는 좀 감안하셔야겠죠. 첫 차를 사시는 분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하시냐면 당연히 인생의 첫 차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르고 구매를 하세요. 내가 뭔가를 사서 이거 중고로 언제 팔아야지, 중고에 얼마에 팔아야지, 이런 계획을 하고 사시지 않잖아요. 신차를 살 때도 내가 이걸 사고 몇 년 뒤에 팔아야겠다, 그리고 감가는 최대한 얼마나 방어해야겠다,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파는 건 1년 뒤, 2년 뒤가 아니고 최소 3년 뒤, 4년 뒤, 그 이상이 먼 미래입니다. 그래서 본인 예산 내에서 본인이 그냥 가장 끌리는 차로 사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유독 첫 차는 대중이 선호하는 차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죠. 남자라면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나도 이제 한번 차를 한번 굴릴 때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미혼이니까 출퇴근하거나 아니면은 주말에 여자친구랑 놀러 가는 그런 용도로 샀겠죠. 그런데 차도 30대에 사게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도 30대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결혼이랑 출산이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에 2024년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뭐예요? 1위가 소렌토고 2위가 카니발, 3위가 산타페, 4위가 스포티지, 5위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를 제외하면 1위부터 4위까지 카니발이랑 SUV입니다. SUV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는 바로 육아라는 키워드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유모차를 사야 되는데 유모차를 트렁크에 넣고 뺐다 하는데 SUV는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교회 가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해도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좋은 SUV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30대에는 비교적 빨리 차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감가 방어가 잘 되는 차를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차를 사서 타보면은 차에 대한 관점이 좀 어느 정도 생깁니다. 뭐 내가 세단을 계속 탈지, 난 한번 SUV를 타보고 싶은지, 아니면 뭐 SUV를 탄다고 하면 뭐 4륜구동을 넣을지, 2륜구동을 넣을지, 뭐 유정을 뭐 하이브리드를 넣을지, 아니면 그냥 휘발유를 할지, 아니면 전기차를 한번 타볼지, 이런 본인만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차를 계약한다면 이제 본인이 좀 오래 탈 수 있는 차를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차부터는 어떤 본인만의 관점이 생기고 오래 탈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취향이 르상쉐라고 하면 그때는 르상쉐를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취업해서 사는 첫 차와 출산, 육아가 30대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차로 감가가 많이 되는 르상쉐는 별로라는 겁니다. 제가 현기차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 뭐 르상쉐가 뭐 기술력이 별로다, 이런 말씀 전혀 안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대중의 선호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럼 첫 차로 대중이 선호하는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옵션입니다. 나중에 중고차로 팔았을 때 돈이 되는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대중의 선호가 높으면 비싸게 팔린다. 중고차로 팔았을 때 비싸게 파는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옵션은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실용성과 감가 방어적인 측면. 첫 번째는 통풍 시트입니다. 통풍 시트는 운전 시 엉덩이에 땀이 차는 걸 방지해서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옵션이죠. 이 통풍 시트는 실용성 면에서도 좋은데 중고차 감가 방어까지 확실히 되니까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줘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옵션입니다. 진짜 운전을 좋아하고 내가 악셀 밟고 차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을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신차를 계약하던 아니면 뭐 중고차를 살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차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무조건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썬루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옵션 추천에서 썬루프를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썬루프는 실용적인 면에서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차에도 썬루프가 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썬루프를 연다 안 연다의 개념이 아니고 내 차에 썬루프가 있었나? 이걸 인지도 못하고 그냥 타는 겁니다. 그러다가 벚꽃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공기 좋거나 뭐 그런 경우에 내 차 썬루프 있었지 하면서 그때 한 번씩 여는 거예요. 그런데 썬루프는 없는 차보다 있는 차가 대중이 선호하고 또 빨리 팔리고 또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추천하기는 애매한데 만약에 썬루프가 나한테 그래도 필요한다 라고 하시면 넣고 굳이 저처럼 썬루프를 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 옵션입니다. 썬루프가 넣으면 비싸게 팔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차를 계약하실 때 피해야 되는 색상이 있습니다. 역시 원리는 같습니다. 대중이 선호하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중이 선호하는 색상이 뭐가 있죠? 그쵸, 간단하죠. 흰색이랑 검정색이랑 뭐 그레이 색상, 요 정도면 굉장히 무난합니다. 당연히 빨간색이랑 주황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산차를 빨간색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팔리는 시간도 늦어질 뿐더러 흰색 차에 비해서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니까 내가 오래 탈 차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무난한 색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현대차랑 뭐 기아차가 기술력이 엄청 좋다, 뭐 뛰어난 서비스다, 뭐 고객에 응대하는 걸 무조건 다 해준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르쌍수의 차량이 뭐 안 좋다,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첫 차는 대중이 선호하는 차를 선택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대중이 좋아하는 차를 선택했다면 대중이 좋아하는 옵션이랑 색상도 같이 선택해주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고차 감가 방어를 위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첫 차 계약할 때 꼭 참고하시고요. 즐거운 드라이빙 하시면서 나중에 중고차 팔 일이 있으면 두둑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첫 차 사는데 좀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길 원하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차크루 강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